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대표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LCC 업계, 저가 항공업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17일 상장 기업들의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죠. 제가 LCC 업계 몇 군데 반기 보고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LCC 쪽이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연구체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여행객들 숫자는 많이 증가했는데 역시 이제 해외 여행객, 국제선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역시 LCC 업계의 고통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를 해서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는데 LCC 업계는 그나마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LCC 업계 몇 군데 반기 보고서를 좀 보고 여러분께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3월 말에 그 당시에 키움증권 유튜브에 더 공시라는 그 꼭지를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런 제목으로 주가 꿈틀대는 LCC, 업계 재편과 자금 조달의 특징은 이런 제목으로 해서 티웨이, 또 에어부산, 진에어 세 군데를 좀 분석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주가가 좀 꿈틀꿈틀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잡히는 것 같고 해외여행에 길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델타 바이러스 나오고 역시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부진하고 글로벌리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LCC 업계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티웨이, 에어부산, 진에어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주가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티웨이 항공 이렇게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인데요. 자,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보시면 자,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2분기에도 역시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던 시점인데, 그래도 작년 2분기하고 올해 2분기 비교하면 매출이 꽤 늘어났습니다.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영업은 손실인데, 매출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영업 손실 규모가 그렇게 그만큼 축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시플로우죠. 현금 흐름표죠. 왜냐하면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캐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조달한 자금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캐시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또 추가로 증자를 한다든지 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자금 조달이 지금 강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금 흐름표, 캐시 플로우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웨이의 작년 반기하고 올해 반기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죠. 과연 이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얼마나 창출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티웨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살짝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반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556억의 순유출이었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120억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웨이 항공이 LCC 업계가 어렵다 하는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드디어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구나,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살짝의 착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 부채의 상환 359억, 이자 지급
126억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에 들어가 있는 리스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의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2018년 결산 때까지는 항공사가 임차 비행기의 리스료를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하면 이게 영업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용 중에서도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료 지출 부분은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반영을 해온 겁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이나 LCC 업계는 가지고 있는 보유 비행기 대부분이 임차기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리스료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KIFRS 리스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자, 임차기에 대해서는 리스사와 계약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 총 리스료를 전부 다 부채로 이렇게 기록을 해라. 다시 말해서 리스 부채로 잡아라. 그전에는 해마다 내는 리스료를 그냥 영업비용으로만 손익계산서에서 처리를 하면 됐는데 2019년부터는 임차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총 리스료를 리스 부채로 상정을 해놓고 리스료를 낼 때마다 부채 금액에서 까나간다. 이제 리스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를 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급하는 리스료가 리스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기에 대해서 연 리스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과거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시가 100만 원 빠져나가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자, 2019년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가지로 처리를 합니다. 자, 리스 부채 원금 상환액으로 90만 원, 자, 이자 지급액으로 10만 원. 이 90만 원과 10만 원은 제가 그냥 임의로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리스 부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를 하는데 리스 부채 원금 상환은 재무활동 현금에서 캐시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부분은 영업현금 흐름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처리를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티웨이 항공의 현금 흐름표로 다시 가봅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분명히 125억의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리스 부채 상환 359억하고 이자 지급액 126억이 자, 우리 항공기는 영업활동 자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기와 관련된 리스료는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 부채 상환하고 이자 지급은 실질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유출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 반영해주면 티웨이 항공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360억 마이너스로 보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120억 플러스가 아니라 자, 이렇게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작년 반기하고 올해 반기를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반기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556억 마이너스에서 올해 120억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이것은 또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작년 반기 대비 올해 반기에 또 캐시플로우가 좋아졌느냐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반기하고 올해 반기에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서 가장 크게 플러스가 됐냐면 자, 요게 작년 반기에 자, 선수금에서
작년 반기에는 요렇게 729억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반기에는 이 선수금에서 317억 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반기에는 선수금이 729억 원만큼 감소했다는 거고 올해 반기에는 선수금이 317억 원만큼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항공사의 선수금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 항공기를 띄운다. 이제 전세 항공 그 여객을 모집해서 전세 항공기를 띄운다 그러면 이 전세 항공 여객들한테서 미리 뭐 전세 항공기 대금이라든지 그 항공 티켓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 게 선수금이고요. 또 꼭 뭐 전세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그 여객들한테서도 그 티켓 값을 미리 받거든요. 뭐 할인해서 미리 받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티켓을 판매를 해서 미리 받는 돈, 실제로 비행기가 뜨기 전에 미리 받는 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선수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기에 이렇게 선수금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여객이 늘고 있다. 작년 반기보다는 확실히 여객 증가수가 좋다. 다만 이게 이제 다 국내 여객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객은 아직도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국내 여객을 모집하는데 LCC 그 회사들이 전부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진에어나 뭐 에어 부산이나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신생 그 저가 항공사들이 전부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지무지 지금 할인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이 들어오기는 오는데 이게 정말로 나중에 매출로 전환했을 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금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영업현금 흐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게 손익으로 전환됐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금의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수금이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2019년이고 요 오른쪽 게 2018년인데 2018년과 2019년에 이 선수금이 항공사 티웨이 항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준 것은 불과 18년에는 72억, 19년에는 86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021년으로 오면서 수백억 원씩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고 증가하고 줄어드는 선수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굉장히 이제 출렁거림이 심하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부산 한번 보시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반기 대비 올해 반기에 매출이 꽤 늘어났지만 역시 영업 손실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업 손실 규모는 거의 뭐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약간 줄어든 수준이고요. 그 손실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에어부산의 캐시플로우도 보면, 에어부산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작년 반기에 790억 순유출인데, 올해는 영업에서 210억 순유출입니다. 그런데 215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에 가보면, 금융리스 부채의 지급에서 또 200억이 있습니다. 이 200억을 여기에 계산을 해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현금 부족액은 한 400억 정도 된다. 뭐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항공사들이 LCC 회사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작년 반기에 1378억 영업현금 순유출에서 올해 반기에는 128억 순유출이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에어가 128억 정도 영업활동에서 마이너스가 128억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착시가 올 수 있고요. 여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가서 유동성 리스 부채 상환 460억 그 밑에 또 이자 지급분이 있습니다. 78억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이게 벌써
5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228억에다가 540억 정도 더하면 한 670억 정도의 영업 활동 해서 현금이 부족분이다, 순유출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수백억 원의 반기의 수백억 원, 그러면 온기로 따지면 보통 한 1,000억 원은 넘어가게 되죠.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에 영업활동 현금에 마이너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회사가 경기가 좋아지고 해외 여객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캐시는 소진될 수밖에 없다.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는 캐시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간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CC 업계가 다들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델타 바이러스가 금방 그렇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작년 코로나 첫 해보다는 올해 숫자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 그냥 개선되었다 하는 것 뿐이지 회사가 정상화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대외적인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